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되게 재미없는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다 가지치기를 해서. 근데 천하람이라는 작은 돌풍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되게 조금 재밌어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한 바람, 천하람. 아니 누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 올렸는데 본인은 천 허리케인이라고 막 부르던데. 어쨌든 천하람이 나왔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계속 나는 친윤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본격적으로 이진복 정무수석을 내려보내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을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살다 이런 일도 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한 뭐 정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을 벌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그냥 내가 내 말 잘 듣는 당대표 만들어가지고 총선 공천 내 맘대로 하고 내 얼굴로 이제 총선 내가 치르겠다 결심한 거 좋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권력을 잡은 분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시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 안철수 후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진복 수석이 또 얘기한 거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온 후보한테 수석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뜻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약간 정치부 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런 적 없어요. 이건 너무 심해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고 계속 더 세게 나오니까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아니, 지난주에. 나는 내가 숨 쉬면서 살아있는 것조차도 되게 신기해요. 드럼통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자꾸 드럼통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지금 요즘 특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김 작가님께서 차라리 컷오프를 한 명으로 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당연히 살아있는 전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었어야죠. 뭡니까 지금. 특히 정무수석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협박은 정상적인 캠프였으면 본부장에 가서 따기를 올려 붙여야죠. 어디 대통령 참모 따위가 건방지게 대통령의 뜻과도 상관없이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라고 올려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그러면 다음번에 토론에 나가면 천하람 후보가 물어볼 거거든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김기현이야 뭐 고민하겠어요. 바이든 날리면이지 무슨 바이든이냐 라면서 힐난할 텐데 잔뜩 지식인인 척하고 지사인 척했던 안철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런 질문이 지금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가겠죠. 그럼 이제 천하람 후보가 대답 못하네 이렇게 만드는 장면 자체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존재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도 나왔으면 내가 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게 윤에게 힘이 되는 후보다라고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번 출마 선언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당대표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당대표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총선 승리했잖아요. 수도권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숫자 나열하면서 얘기하던데요. 총선 승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총선을 이기고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비호는 되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고 대통령실에서 딱이 때리면 딱이 맞고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고 김기현은 이렇게 미뤄졌는데 1등을 못하니까 혹시 대통령 컨트롤 타워에서 날 내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수밖에 없고 그런 공간에서라면 천하람 위원장의 활동 공간이 넓은데 지금 약간 업돼있다고 전 보거든요. 굉장히 업돼있더라고요. 적절한 톤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천하람 위원장? 약간
너무 업되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차별점을 만들려면 네. 그 본인의 무게감을 네.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지금 전화해서 그럼 얘기할까요? 그냥 하는 김에. 딴 데 좀 언론 유튜브 인터뷰하고 뭐라 있잖아요. 그래요? 네. 전화를 받으려고 그래요. 신경질 내고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요. 지금 가장 관심사가 사실은 컷오프가 4명이 올라가는데 그 뭐 김기현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은 올라가는 게 상수라고 치고 나머지 2명이 누구냐. 김기현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은 올라가는 게 상수라고 치고 나머지 2명이 누구냐. 그 고정표를 갖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뭐 윤상현 의원 아니면 조경태 의원이라고 얘기됐지만 지난주에 갑자기 천하람 위원장이 나오면서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4위를 할 거냐 3위를 할 거냐 이게 좀 약간 더 화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은 좀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위인데 몇 퍼센트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5? 15? 왜냐하면 황교안 기본표가 5%를 깔아놓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 득표할, 왜냐면 유튜브들 다 못 나와서 지금 일루표가 몰리는 추가 득표가 예상됐는데 김기현 후보가 지금 너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국표들이 황교안 놔둔 상태에서 이제 김기현 쪽으로 올며 붙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황교안 후보는 5% 그냥 머무를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는 지금 정도 기세면 10에서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표가 동의하세요? 한 그 정도? 그러면 그 표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던 표를 천하람 위원장이 좀 가져가기 때문에 김기현 캠프 쪽에서는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 또 이게 결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로 봤을 때는 그 결선에서는 그 표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거 아니에요. 뭉쳐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네. 그냥 1차 경선에서 끝내기를. 과반수 얻어가지고 끝내겠다. 네. 지금 뭐 죽기 살기 결사적으로 달라붙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결선 투표 가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의원의 목을 졸라서 네. 당원들 빨리 다 동원을 하고 빨리 홍보 제대로 해라. 1차에 끝날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계속.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분모가 커지긴 했지만 네. 좀 흐름하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네. 오히려 저쪽에서는 더 결사적으로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결사적으로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에게 공격을 하는 게 색깔로 예를 들어서 간첩에 대해서 너 입장 빨리 내놔. 신용복 교수에 대해서 너 존경했대 표했지. 뭐 사드 배치 처음에 뭐 반대했잖아. 뭐 햇볕 정책 너 찬성했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색깔론까지 가져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김기현 후보 측에서. 네. 딴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통해서 공동 정권의 하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선언문을 보면 공동 정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쭉 가득 차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건방지게 대통령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적반하장이고 네. 그것을 이때다 하면서 이용을 하는 김기현 후보나 윤핵관들 하는 행태들을 보니까 네. 참 저런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수뇌부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암울해요. 암울한데 네. 일단 뭐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대. 내가 이제 그쪽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 만나서 그저께 얘기를 해봤더니 네. 네. 대통령실에서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이번에 당원들이 선택을 하면 네.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대. 내가 이제 그쪽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 만나서 그저께 얘기를 해봤더니 네. 네. 대통령실에서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이번에 당원들이 선택을 하면 네. 자기가 탄핵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당으로부터 버림받고 네. 당원들로부터 탄핵당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아, 그래서 탈당론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거군요. 심평이 얘기한 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네. 확실하게 당권은 져야 되겠다. 네. 내가 손하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길을 쓰고 하겠다라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아요. 무리한 거를 어느 정도에서 끊을 줄 알았는데 네. 더 무리하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안 하면 병나요. 그래서 안 하면 병나. 병나. 그래서 그냥 하게 내비둬야 돼. 네. 이거 색깔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색깔
그러니까 공산당 혹은 친공 뭐라 그래야 돼? 용공이야, 총공이야,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종북? 종북이라고 그랬어, 종북. 아니요 신영복을 따니까 종신 모르겠어요. 하여튼 종북이랑 저는 단일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겨야 되니까 선거를 연합정부 구성할 수 있죠. 원래 이념을 넘어서서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정록동맹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멍청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지나친 안 돼. 왜 모욕적인 그러세요? 언사니까.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용공 인사를 종북 인사를 인수위원장에 앉혔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기죠. 단일화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정권의 이념을 담당하고 뿌리를 세우는 인수위원장의 그런 용공 문제를 앉혔다? 네. 이거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날 일인 아니, 거죠. 그때 몰랐대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런 안 했을 거래. 그런 그때 정도가 몰랐대? 모니터링 그게 벌써 기사에 나왔죠. 그런 정도의 서로에 대한 정치적 식견에 대한 파악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런 후보한테 왜 졌냐고요, 민주당. 그것부터 반성하세요. 예, 제가 반성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지금 후원회장 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가 자꾸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후원회장. 네. 수원회장 하다가 이제 사퇴한 이제 그분이 그 자꾸 탈당론을 퍼뜨리면서 사실은 그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이거 당원들한테 저기 협박하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대통령 탈당할 수 있으니까 김기현을 찍어라. 약간 이런 의도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정계 개편론의 중심에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 위원장이 이제 입장문을 냈잖아요. 자기는 정계 개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이 저는 되게 의미시장한 게 뭐냐면 대통령은 절대 탈당하지 않으실 겁니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애매하게 뭐야 그러면 안철수 뽑아서 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약간 이렇게 저는 해석되기도 무조건 해서. 그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심평의 그 의견에 대해서 아니야 심평 너 말 조심해 이런 경고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경고를 안 주는지. 그 말이 자기 생각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고 심평이 또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쪽 실과 좀 교감하고 그쪽 의견이랑 같습니까? 그랬더니 노코멘트라고 했거든요. 송채 반장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네. 노코멘트는 맞는 얘기고. 말인데 내가 뭐 내 입으로 할 수 확인해주기 싫어 없어. 뭐 이런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부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 생각 맞죠? 그렇다면은 안철수가 되면 탈당하겠다. 새로운 정당 만들어가지고 정계 개편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네. 협박일 수도 있고 뭐 생각을 사전에 듣긴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 후보에 대해서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은 무슨 어떠한 논리로도 명분으로도 합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네.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네. 저 보시기에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이 진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진짜 탈당까지도 감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심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처음에 김한길 의원 처음에 영입할 때 이런 창당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거 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깊숙이 연관되어 있던 분에게 직접 여쭤봤는데 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일단 영입은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그린 건 맞죠. 그러면서 현재 있는 여의도에 있는 이 더러운 무리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양양자 의원의 반도체 특위위원장 영입도 호남까지 포석에 두고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생각했던 것도 그림이 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그러니까 안 했던 이유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50%의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데 지금 반대율이 60% 육박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끼리 창당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권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하나의 창당할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인데 네. 그런 상태 지지율이 최소한 과반은 넘어야 나가서 뭔가를 도모를 해보지 저 지지율은 어디 못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열뻗쳐서 야 창당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나가면 뭐 10회의 벌판이지 뭐 이 추운 겨울에 나가면 엄동설한이에요. 네. 예. 그러게요. 보수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 안철수가 돼가지고 네. 대통령께서 네. 여야를 초월해서 네. 그냥 거국 내각을 통해서 앞으로 4년 동안 통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전당대회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네. 나경원 전 대표. 참 비운의 정치인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지난달 1월 25일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백브리핑을 하면서 나는 이번 전당대회 역할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지 13일 만에 김기현 의원을 만나서 손을 잡고, 근데 그때 표정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활짝 웃으면서 또 악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게 어제 김기현 의원을 만나면서 얘기한 네. 숙제를 네. 김기현 의원이 풀었다. 나경원 의원의 요구사항을 오늘 풀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왔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저가 추측하기엔 두 가지를 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한테 나경원 의원이 나를 따르던 사람들 공천 챙겨줘. 네. 그야 뭐 제가 당대표로서 뭐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네. 지금 나 대통령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고 불편하니까 당신이 좀 나랑 대통령 사이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 그런 것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굳어진 거지. 네. 근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대통령실과 막 상의를 통해서 네. 그 부분에 해결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모임에 가서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막 활짝 웃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그 모임에 가기까지 그냥 김기현 후보 쪽에서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안 간다고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전화해서 나경원 전을. 네, 네. 전화해가지고 가시죠라고 몇 번이나 전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물어봤겠지. 네.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 네. 예, 대통령께서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내가 내준 숙제를 다 풀었구나. 이제 그제서야 대통령하고도 웃으면서. 나랑도 이제 풀렸다고 봐야지. 가서 이제 손은 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네. 아까 그 대통령실 비서관 딱 얘기가 나온 걸 보고 그게 풀렸구나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13일 만에 약간 입장을 이렇게 바뀐 거는 좀. 근데 원래 그럴 거라고 우리 예측했잖아요. 어떠한 순간에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 손 들어줄 거라고. 네. 예측보다는 좀 빨리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고.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